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비만 오면 매번 23만 가구가 집을 잃고 1800km의 도로에 지하수가 터져 나와 도시 전체가 잠기고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대피소로 몰려드는 악몽 같은 도시. 집안은 무르고 비만 오면 도시는 물에 잠깁니다. 이곳에선 단 하루도 평범한 통근이 허락되지 않은 도시에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이 여길 다 삼켜버렸다고요? 처음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전 세계 인프라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어느 날이었다. 한 해외 게시판에 올라온 건 믿기 힘든 장면이었다. 황토빛 흙물이 발목이 아니라 허리까지 차오르고 아스팔트가 갈라져 차량 수십 대가 물속에 잠긴 도시. 바로 인도 델리였다. 익숙한 도시 이름, 하지만 충격적인 광경. 도심 전체가 바다처럼 잠긴다고요? 매년 이 정도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오코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토목공학자이자 인프라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는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북미와 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기술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도시 시스템, 특히 지하철과 하수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대학은 MIT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영국으로 건너와 옥스퍼드에서 도시 지속가능성 관련 석사를 마쳤습니다. 졸업 후엔 UN 산하의 도시개발 프로그램에서 인턴을 거쳐 본격적으로 다국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웬만한 유럽 대도시와 비교해도 심각한 상황에 놓인 인도 델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게시글의 댓글이 제 시선을 확 잡아끌었죠. 이 프로젝트 성공시킨 건 한국 기업임. 삼성물산이 델리 지하철 3단계 공사 완공했음. 진짜 미친 기술력. 한국? 순간 멈칫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익숙했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극한 조건의 인프라, 공사를 성공시켰다고?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건설 기술을 잘 몰랐어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술 중심의 나라들이 대부분의 고난이도 프로젝트를 주도한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인도 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도시 중 하나이지만 매년 홍수와 집안 침하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곤 했어요. 우기 때마다 2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수백 킬로미터의 도로가 붕괴되며 1800km가 넘는 지역이 마비되는 도시 재난이 반복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삼성물산이 세계적인 경쟁, 기업들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의 초대형 건설사들이 포기한 델리 메트로 프로젝트를 맡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완공했다는 것. 이건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의 결정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인도 출장 일정을 앞당기고 삼성물산이 완공한 델리 메트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의 관심사이자 연구 주제였던 도시의 생존 시스템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건 단순한 지하철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시 생존의 희망을 증명해낸 거대한 인류의 도전이었어요. 델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짙은 습기와 후끈한 열기를 뚫고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던 도중 현지 택시기사가 말했죠. 이 길도 예전에는 비 오면 다 물에 잠기던 곳이에요. 지금은 괜찮죠? 다 한국 기업 덕분이죠.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짜로 한국이 이 도시를 바꾸었다고? 저는 출장 일정 첫날을 포기하고 곧장 델리 메트로 3단계 프로젝트의 주요 현장 중 하나인 하우즈 카스역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던 침수 상습 지역이었고 안반도 아닌 진흙 같은 연약지반 위에 놓인 지하 터널 공사에선 악몽과 같은 장소였죠. 그런데 역 입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공기,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된 지하 공간.
정교하게 배열된 안내 사인과 매끄럽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이곳이 정말 매년 도시 기능이 마비되던 델리가 맞나? 순간 이탈리아 밀라노나 영국, 런던의 지하철역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건 터널 구조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20개국 이상의 도시, 지하철 구조를 분석하고 연구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정밀 시공은 일본 도쿄, 독일 베를린 정도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박힌 금속 명패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Constructed by Samsung C&T Corporation, Korea.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극한 조건을 극복한 생존 기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인도 정부조차 도시의 절반 이상이 침수 위험 지대라고 분류했던 땅. 그 위에 수십 킬로미터의 지하철 노선을 만들고 하루 최대 40m의 터널 굴진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 기술자들. 제가 평생 쫓아온 꿈,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설 엔지니어들이었다는 것이 저를 다시금 무릎 꿇리게 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극한의 상황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건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전율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델리에서의 이틀째, 저는 본격적으로 델리 메트로 프로젝트에 대한 취재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이 공사한 3단계 구간은 총 연장 160km, 특히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하우즈 카스에서 카시미리 게이트까지의 구간은 건설계에서 악마의 라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침수 위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지역은 연약 지반으로 터널을 조금만 잘못 뚫어도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위험이 있었고, 지하수 수위가 매우 높아 시추 도중 침수 위험이 상존하며 복잡한 기존 구조물들이 밀집돼 있어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전체 도심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환경 탓에 2010년부터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입찰을 포기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 등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온 기업들이 현장을 답사하고는 철수하거나 입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던 이 현장에 뛰어든 한 기업 삼성물산. 그들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이중 차폐벽 공법 더블 랜닝 메서드를 적용해 붕괴 위험을 원천 차단했고, TBM 채널 보링 머신이라는 거대한 굴착기를 동시에 2대나 투입해 하루 최대 40m라는 굴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 세계 도시 지하철 건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저 같은 엔지니어에겐 믿기지 않는 수치였어요. TBM을 운용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 상황에서 2대를 동시에 운용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잡았다는 건 상상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통제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또한 그들은 지하에 자체 제작한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 지하수 수위를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배수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마철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고, 오히려 비 오는 날이 공사 진행률이 가장 높았다는 말까지 있었죠. 이건 기술 이상의 일종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제가 삼성물산의 현장 소장을 직접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반이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지반 위에 가장 단단한 터널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은 이런 곳에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극한의 도시개발 환경과 싸워온 나라입니다. 산지 비율이 70%가 넘는 국토, 급속한 도시와 교통난, 집안 문제, 태풍과 장마, 이 모든 것이 한 나라의 건설 기술을 괴롭혀왔고, 결국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낸 실전형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된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델리 메트로 3단계 개통식 날이었습니다. 인도 정부 주요 인사들과 세계 각국 기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인도 국영방송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이 도시의 지하를 한국이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공사 완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연 23만 가구가 침수에서 벗어났고 델리 시민 2천만 명의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으며 도심 교통 혼잡 지수가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도시가 살아난 것이었어요.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 한국의 기술과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삼성물산의 델리지사 본사로 이동해 설계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공학도로서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던 미국의 커뮤니티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믿지 않았죠. 한국이?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 하지만 지금은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생명줄을 이 극한의 도시 한가운데에 연결해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사실을요. 델리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삼성물산과 델리 메트로공사 DMRC 간 기술협력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회의는 비공개였고 외부인의 참관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글로벌 도시기술 보고서 발간을 위한 특별 취재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기술적 설계를 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돼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델리 메트로 3단계 구간에서 통합 제어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 시스템은 열차의 위치, 속도, 환기, 전력, 통신, 승강장 도어까지 한꺼번에 관리하는 초정밀 자동화 설비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전체 구간이 마비되거나 더 심하면 열차 충돌 같은 치명적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기술이죠.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DMRC 측 인사가 침묵 속에 통역기를 내리고 말했죠. 이 시스템은 과연 우리가 예상한 만큼 안정적인가요? 삼성물산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누구도 급하게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기술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펴고 원격으로 제어센터와 연결하여 실시간 오류 분석에 들어갔고 현장 기술자 3명은 회의 도중 서둘러 컨트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장면에서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결국 한국 기술도 완벽하진 않구나. 여기도 결국 한계가 있네. 그렇게 15분, 30분이 흐르고 회의장은 정적 속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컨트롤룸에서 돌아온 기술자가 들고 온 태블릿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문제는 메인 서버가 아니라 백업 서버 간 통신에 오류가 생기면서 일부 열차의 위치 정보가 일시적으로 뒤바뀌는 버그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삼성물산이 설계한 다중 보안 알고리즘 덕분에 메인 서버가 자동으로 버그를 감지하고 7초 만에 원위치 복원 신호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즉,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였던 거죠. 회의장을 긴장시키던 공항이 그 7초의 자동 복구 기록 한 줄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한마디, 이 시스템은 예외를 상정하고 설계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오작동을 막는 기술이 아닌 오작동 속에서도 시스템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벽에 걸린 제어센터 실시간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수많은 열차들이 교차하는 복잡한 도시 지하에서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제 위치에 돌아오고 있었고 수만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열차들은 단 한 명의 사고도 없이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세상은 항상 예측대로만 흘러가지 않기에 그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끝까지 안전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시스템, 그게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DMRC 기술 책임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술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강점을 봤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한국 측 기술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들의 눈빛엔 피곤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의 자료를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스마트시티 통합 기술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기술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수를 상정하고 회복력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망가지지 않게 만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감정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은 일심이었으며 이제는 존경이었습니다. 델리의 지하, 집안이 붕괴할 수 있고 시스템이 언제든 오작동할 수 있는 도시 속에서 한국은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삶을 지켜주는 기술을 만들었죠. 그 기술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한계를 포용하며 끝까지 인간을 지키는 휴먼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메트로 6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낮 동안 있었던 긴장과 감탄이 교차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열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출퇴근 인파로 붐비는 델리의 오후는 메트로 창 너머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 좌석에 앉은 한 인도 중년 남성이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게 건넸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술, 델리의 지하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이 기적은 더 이상 한국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델리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그들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트로를 타고 집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길 위엔 한국의 기술, 한국의 철학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믿음을 만들었구나. 한국은 정말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하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델리 메트로 6호선을 타고 마지막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그러나 너무도 깊은 인상을 남긴 며칠이었습니다. 인도라는 예측 불가능한 도시 한가운데서 단지 선로와 터널을 뚫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삶의 질서를 설계한 한국의 기술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기술로만 정리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며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은 단지 지하철이 아니다. 당신은 이 도시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희망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삶을 설계했다. 며칠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한 글로벌 도시 기술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청중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덧붙였죠. 델리의 도시철도에서 저는 그 해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위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공감과 책임감으로요. 그 발표가 끝난 뒤 한 유럽의 도시계획자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까지 하나요?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제 노트북을 켜고 삼성물산의 이중차폐 공법 시연 영상, 델리 메트로의 통합 제어실, 실시간 열차 운행 시뮬레이션 장면, 그리고 오류 발생 후 7초 만에 회복된 순간의 기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다 본 후 이렇게 말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느낀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 세상은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기술에 담긴 철학과 인간성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도도, 빌딩도, 도시도 짓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지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다시 델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먼지가 적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출근길의 사람들은 여전히 메트로 플랫폼 위에 줄을 서 있었고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해 익숙한 경적 소리를 울리며 문을 열었죠.
아무도 그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어떤 기술이, 어떤 노력이, 어떤 철학이 깃들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기술이 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열차에 올라앉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나마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의 침묵, 7초의 기적,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사명감.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철학은 여전히 이 도시의 지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되고 언젠가는 대체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진심,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위해 쏟아부은 열정과 철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이 세운 것은 단지 도시철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인 신뢰의 레일이었다는 것을. 그 레일 위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안전하게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 도시 한가운데서 기술과 사람, 신뢰와 감동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